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신부님 또 바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주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가 할 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주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과 한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인권 문제 이렇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네. 예. 개인의 자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기본적일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 이제 누구나 다 자유를 이제 갈망을 하죠.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삶의 조건 같은 것이죠. 그러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그렇죠. 얘기도 있죠. 예. 예.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유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이 환경이나 예.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바꾸면 예. 권력, 정부 권력이죠. 예. 이 권력이 어떤 경우에 우리들 삶의 영역에 개입할 수가 있는가? 예. 예.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에 예. 대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서구 역사에서는 예. 이런 질문이 예. 생기게 게 예. 아마 뭐 그 전에도 있긴 했겠지만 아주 명시적으로 예. 드러난 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라고 해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이후로 이제 좀 뭔가 분쟁이 많았나? 왜 그러지?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 국가가 절대적인 예. 종교 안에서는 예, 예, 그 영향력, 예. 심지어 권력이죠. 예. 행사했었는데 어느 때는 국가를 압도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많은 분파가 생기잖아요. 예. 그 개신교에서. 예. 그 개신교 사이에서 문제가 됐어요. 아하. 예, 많은 분파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느 나라에서는 이 파가 허용이 되고 뭐 어쩌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종교의 분파에 있든 간에 예. 이때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종교를 예. 선택해서 그 종교적인 삶을 영위할 예.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전합니다 더. 예. 이 자유의 영역이 예. 특히 18세기, 19세기가 되면 예. 유럽에서 예. 아마 이때를 약간 좀 낭만주의 시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면에서 예. 이때는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예. 돼요. 예. 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기획하고 예. 선택하고 예.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식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자유가 요청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관례적으로 생각했던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삶의 방향, 삶의 어떤 형식, 예. 태도 이런 거 내가 정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돼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머리 인류의 지혜가 깨어나는 그런 시기인가요? 지혜라기보다도 네. 그 지혜라고 그러죠. 뭐. 인간의 그걸 지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지혜라고 하죠. 예. 그 인간의 예. 자기 성취 능력이 예. 확대되는 과정으로 그렇죠. 예. 그것에 기여했던 많은 철학자들 뭐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확장시키는데 네. 근데 자유와 관련돼서는 그 정치 철학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중요해요. 예. 예, 그분의 이제 자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유명한 책이. 예. 근데 이거 지지하는데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인가요? 예, 영국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뭐 많이 말했는데 약간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예. 염소나 양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런데 양이라고 해도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의 이거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예. 비로소
다른 종류의 가치를 압도하게 되고 어느 면에서는 좀 약간 성스러운 가치로 생각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인권 존중의 태도 그렇죠. 그게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죠. 프랑스 혁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라든가 그 권력이라든가 이게 약간 어떤 외부에서 주는 이렇게 힘이잖아요. 개입하는, 간섭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사람들이 사유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게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운동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인간은 꼰대들이 하여튼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뜻 말고도 한번 좀 얘기해 볼게.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자유란 말 자체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이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일단 자유는 이게 철학에서는 형이사가 이런 데서 복잡하게 많이 논의가 돼요. 자유의 의지가 있고 뭐가 있고 결정이 있고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서민들은 항상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이 중요한 거죠. 자유 의지도 관련되지만 선택의 의지와. 근데 여기서는 일단 자유가 선택 범위하고요. 그다음 선택해야 되는 대상의 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하라는데 나한테 가능성이 2개가 있다고 쳐요. 2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2개가 있고요. 시무님이 10개가 있어요. 누가 더 자유로워요? 제가 자유롭죠. 그렇죠. 숫자로는 그렇죠. 제가 능력이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명확히 맞는데, 근데 내가 2개가 있고 시무님이 10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어떤 경우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선택권이 많으면 이거 뭘 선택해야 될지 또 주저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자유가 없는 건 아니죠. 자유가 그만큼 있는 거죠. 있지만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를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숫자하고 그다음 내용. 제가 갖고 있는 선택지 2개는 예를 들어서 그 증권 매니저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돈 많이 버는? 펀드 매니저. 그거 하고 변호사예요. 근데 시문이 갖고 있는 10개는 다 청소와 연관돼요. 오케이. 화장실 청소, 거리 청소, 거실 청소, 이렇게. 그럼 누가 더 자유로워요? 글쎄요. 내가 훨씬 자유로워요. 숫자는 적지만 옵션이 그렇죠. 2가지지만 나는 2개밖에 없는데. 저는 그러면 청소에 관련된 거 하나네. 그래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숫자가 많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가고 수천 개, 수만 개 종류가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렇죠. 뭘 선택할지 몰라요. 정보도 문제가 되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통 이제 캐퍼시티 있죠. 캐퍼시티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연극표를 2장을 주면서 이제 보라고 했어요. 근데 알려준 게 딱 제목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게 제목만 갖고 뭔지 몰라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작위로 그냥 하나를 해서 내가 갔다고요. 갔을 때 그게 자유롭게 간 거예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게 내가 볼만한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선택을 잘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냥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 그렇죠. 진짜 랜덤한 거예요. 그냥 이게 주어진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이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청년들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혹은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직장을 구할지 생각을 할 건 아니에요.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나 아빠가 이 친구한테 이걸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게 참으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은 자유에는 내적인 측면이 있고 외부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터널, 엑스터널. 그래서 그 2가지가 다
그 문제가 돼요. 네. 예. 그래서 뭘 선택한다는 것은 네.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세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택한다는 게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진공 상태로 자유롭게 선택한다 말이 안 돼요. 네, 내가 있는 네. 내가 포개져 있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결정적으로 의존해요. 그러네요. 예, 선택이라는 네. 게 네. 그렇게 보면은 참으로 선택한다 뭐를 네. 이건 잘 써야 돼요 말을. 그러네요. 예. 네. 어느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가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평판, 그렇죠. 부모의 뭐 영향, 네.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어떤 믿음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좌우됩니다. 네. 참으로 선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네요. 예, 네. 예. 예. 우리가 중국집 가가지고 파스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긴 파스타 시킬 자유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선택의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 지금 문이 달려 있다. 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하고 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참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조건인가라는 거는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예. 이게 이제 물음은 이걸 질문 형식으로 바꾸면 나한테 선택할 여지가 있다라고 내가 말할 때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정말로 자유로우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예. 이제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환경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주어진 환경에서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이게 이 개인의 삶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래요. 인간이 이렇게 성숙한다는 것. 네. 그 말 중에는 하나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때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를 가리켜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이게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드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충실하게 산다. 예.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렇죠. 예, 예, 결정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런 용기가 있고. 요즘에 그걸 인싸라고 그럽니다. 인싸라고 그래요? 예. 그게 뭐예요? 인싸.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입니다. 인사이더의 약자인데. 그렇군요. 아니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하여튼 예. 농담 삼아. 농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인사이드. 오케이. 예. 저기 조국 장관 그 분이 그 자녀하고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뭐 골치 아팠잖아요. 아직도. 예. 근데 뭐 다 집어치고 그게 아마 한국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그 자녀가 딸이죠, 딸. 예, 그 딸이 그런저런 경로,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부모의 뭐 문화자본, 그다음에 경제력 그렇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직 결정난 거 없고요. 이 딸이 성장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이드로 살았는가는 그 사람이 우리는 모릅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자기 삶의 경로에 대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문제는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 내가 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뭘 충족을 시켜야 되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외부 제약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간섭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무슨 그러니까 억압적인 상황이나 폭력 상황에서 이거 해라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토마스 합스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외부의 간섭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나를 뭐 이렇게 제약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좀 역사적인 문맥이 있긴 한데요.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단 외부의 제약이 없어야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외부적인 자극이 없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강압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강압적인
않지만 네. 어떤 환경에 그냥 처해진 것. 예. 그래서 그 환경도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선택할 옵션이 있다, 네. 자유가 있다 했을 때 뭐 어떤 경우에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제약이 없어야 돼요. 네. 예. 그 제약이 없다는 게 두 가지라는 얘기죠.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제약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제약이 제도적인 제약이 있어요. 제도적인 제약.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해진 환경인데 실제 구체적인 제약이에요. 오케이. 제도적인 제약. 예.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짜장면집에서는 예. 그냥 중국 음식.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집에서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말하는 제약이라는 거는 예. 법이에요. 법. 예. 제도니까요. 예. 그 짜장면집에서 그러니까 파스타를 안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막거나 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예. 법은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오케이. 교통법규 같은 거. 예. 그거는 안 지키면 예. 그리고 통과할 수는 있는데 안 지켜도 걸리면 벌금을 범칙금을 내죠. 예. 그 피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이익이 오는 거지. 예, 불이익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규칙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러네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명의 발전으로 혹은 뭐 과학기술 발전 그다음에 뭐 돈이 많아지고만 해가지고 선택할 자유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뭘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데 우주 여행을 못 합니다. 그거 한 번 가는데 2억인가 3억 든대요. 예. 비용 문제가 있어요. 예.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관건이 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은 너무 좀 원대한 꿈인데요. 이게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소박한 꿈? 아니, 소박한 꿈은 아닌데 제 얘기는 아니네.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고급스러운 식당 한 끼에 막 100만 원 5성 호텔 그런 적 있나? 하여튼 있겠죠. 그런데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못 가지. 그러면 이 사람을 두고 너는 그 식당에 갈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죠. 돈이 없으니까. 송로버섯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은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는 뭐 좀 사치품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뭐 1억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유롭게. 물론 돈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1억 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수술해야 돼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1,000만 원하고 이 사람의 1,000만 원은 질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선택할 자유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원을 이전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돈을 일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뭘 선택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다 통틀어 가지고 뭐랄까 좀 뭐죠? 자유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이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정교화시킨 사람이 아이자야 벌린이라고 그 영국의 정치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 책이죠. 그 자유의 리버티의 두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 하나는 파지티브.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자유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제약이 없는 상태, 간섭이 배제되는 상태, 이게 자유예요. 이사야 벌린은 냉전 시대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대가예요. 이쪽에서 영국 사람인데. 근데 그 공산주의나 뭐 이런 그 체제가 억압적으로 작용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저 인권 문제는요, 권리 문제. 이거는 보통은 역사 안에서 국가가 그 분별 없이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고 예. 침해하는 것 때문에 인권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인권 개념이. 예.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서 약간 좀 가까워요. 거기에 예. 국가가 그 제약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가든 타인이건 어떤 개인한테 간섭하지 않는 것,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의 아주 큰 이유라고 그 성격이라고 생각했죠. 이분이. 근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도 어떤 조류가 있는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기 전에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복지국가 시스템 만들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가 나오는데 이때는 국가 역할이 최소화돼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물론 신자유주의하고 그 새로운 종류의 보수주의가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건 맞죠. 예. 근데 또 보수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약간 얘네들은 상호 모순적인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폭파할 가능성이 내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지해 준 경제학자가 있어요. 하이에크라고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사의 멀린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해요. 국가가 가능한 한 제약을 하지 않아야지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의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폭력이에요. 반자유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는 외부 제약이 없는 것.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유는 다른 거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를 간섭이었거나 무슨 폭력이 없는 상태로 보지는 않아요. 너무 좁아요, 그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적극적인 자유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있죠. 내적인 환경에 영향 없이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정부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가 상치될 수 있어요. 그 국가 권력하고 정부의 권력하고 일단 크게 보면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죠. 이럴 경우에 내가 제뉴인이 참되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뭐겠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거는 일단 첫 번째 강제가 없어야 되고요. 강제랑 비슷한 형식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없어야 돼요. 강제가 없거나 이게 없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